JMS 정명석 성폭행 혐의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일단 JMS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사상 초유의 종교 성추문 사건을 일으켰던 종교단체입니다. 그 총재가 78살 정명석인데요. 지난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 여성 신도 5명에 대해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에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만기 출소한 이후에도 외국인 여성 신도 2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행을 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에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이들은 2018년부터 이 정 씨로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충남 금산군에 교회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차례에 걸친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해 12월 이 한국 여신도 3명도 이 경찰에 성폭행 당했다고 추가로 고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입니다. 나는 신이다에서요 이런 의혹을 다루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옥바라지의 변심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자, 뭐 JMS 내에서 2인자로 통한다는 정조은 씨를 칭하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JMS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조은이라는 사람은 정명석이 과거 해외 도피할 당시에 밀착 수행을 해서 신뢰를 얻어왔었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자연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2018년에 성범죄를 10년형을 보역하고 나올 때까지 이 10년여의 수감 기간 동안 우리가 보통 옥바라지라고 하죠. 예. 옥바라지를 계속해오면서 실질적으로 조직의 리더 역할을 해왔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조은이 최근에 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방영이 되고 나서 정명석에 대한 뭐 대국민적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전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정조은이 이 JMS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정명석의 성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동영상 편집본을 업로드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자, 정조은 씨 예배 모습이 있던데 일단 지금 말씀드린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지난 과오가 있다면 모두 청산할 최고의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실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로 알았으나 알았어도 몰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을 선생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루도 울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절대 뜻 아니라고. 이건 절대 뜻이 될 수 없다고. 별의별 말을 다 해보며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먹어 보았습니다. 여자들이라면 선생님 옆에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 나는 알고 있었고 일부 확인도 했다. 그래서 나도 정명석이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막아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봤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왜 입장을 바꿨을까, 바꾼 것처럼 보일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명석이 2번째로 구속이 됐으니까 이후에 내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 내부 갈등 과정이 또 불거지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가 정조은 본인도 이 교단 내에서 한 수십억 원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쏟아질 어떤 의혹 같은 것을 정명석에게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조은 본인이 그 여성들을 관리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큐멘터리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니까 자신에게도 이 공범처럼 이런 법적 책임이 돌아올까 봐 그거를 좀 감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 다 추정들이죠, 뭐. 예. 그러니까 지금 JMS 보니까 약간 그 이중 권력 구조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명석을 계속 지지하는 파 그리고 이 정조은 씨를 위시해서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라는 그런 뭐 소위 개혁파 이렇게 양쪽이 계속 이렇게 충돌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정조은 씨에 대한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쪽도 오히려 그 교단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뭐가 됐든 이 정조은 씨가 얘기한 내용 조금만 좀 정리를 하고 갈까요?
네, 일단 그 예배 공개된 영상에서요. 정조은 씨는 사실상 이 정명석의 성범죄 내용 일체를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자신의 교회에서만 피해자가 7명인데 뭐 그중에 2명은 미성년자다 이런 식으로 어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정명석에게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고 이 책임을 정명석에게 돌리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또 예배 후에 참석자들이랑 간담회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정조은 씨는 나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두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미성년자 성폭행, 신도 진술 강요 이런 내용을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JMS 측은 이 예배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 정조은 씨도 교회 내에서 비위를 저질렀다라면서 이런 폭로가 포함된 반박 입장문을 새벽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약간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교수님. 자, 그런데 뭐 자기들끼리 싸우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명석 때문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한 피해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피해자들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정명석을 어떻게 보면 저격한 이 정조은 씨 역시도 공범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까 이제 나왔는데 이 정조은 씨가 자기는 그 정명석의 3m 이내 여성을 이렇게 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JMS에서 탈퇴를 한 사람들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한마디로 이제 기가 막힌다. 그리고 이제 이 바로 아까 그 정조은 씨가 공범이면서도 피해자인 척 이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 왜 그러냐면 이 피해자들은 이 정 씨가 정 총재 가장 정명석의 가장 최측근에서 여성들을 중개를 해왔고 오히려 적극적인 활동으로 상당수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다. 예컨대 정명석이가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은 정조은이가 이런 애다라고 설명을 하거나 또는 뭐 그 선별된 그 여자 신도를 비밀리에 개인 면담을 하고 난 이후에 통과를 하고 난 이후에 정명석이에 보낸 일종의 그 채용사 역할을 갖다 해왔다라고 하는 아이고야.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JMS의 문제가 정명석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대상을 갖다가 보다 더 확대해서 교단 내에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했던 사람들까지 확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조은 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그 교단 내에서는 천만인의 어미, 성령의 분체 뭐 이런 또 별칭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 변호사님 혹시 그 나는 신이다 그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예, 거기 나오면 무슨 제2 언니라는 표현을 쓴다면서요, 피해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라고 하면 거기서 피해자가 직접 인터뷰한 걸 보면 거의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이 면담을 해서 이 정조은 씨를 거쳐서 확인이 되면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장 어찌 보면 정명석에도 여기서 신뢰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재판 뭐 어떻게 진행은 될 거 아닙니까? 재판 지금 이미 그 피해자 2명에 대한 어떤 범죄는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1월에 추가로 경찰에 고소가 들어와서 그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분리해서 지금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피해 신고를 한 분들 전부 이 안전각도 제공을 하고 스마트워치 같은 것도 제공해서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이제 크게 전 국가적으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공개가 됐고 저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설 용기를 가지고 또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일단 정명석 얘기는 뭐 계속 진행이 또 될 테니까 더 뭐 나오면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나는 신이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또 다뤄지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가동산. 아가동산. 야, 이거는 또 뭐 돈 내라고 했다면서요, 이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건데요. 어. 일단 뭐 JMS 측에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 건 기각이 됐었죠. 이 아가동산의 교주 김기순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했던 뭐 MBC 담당 PD, 넷플릭스 등의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건 아가동산이나 김기순에 대한 허위 사실이 들어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탈퇴한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방송을 계속 이어갈 경우에 매일 1,000만 원을 지급해라.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정형적인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좀 경과를 지켜봐야 될 건 이게 24일날 가처분 신문길이 열리는데 2001년도에 한 번 또 똑같이 이 아가동산 관련해서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때는 인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JMS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많이 확보해서 영상을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정말 허위라고 볼 부분보다는 진실이라고 볼 부분이 많은지 이런 것들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는 24일 날 방송 금지 가처분 여부 뭐 신문길이 24일에 있다고 하네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